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시댁 집안은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등산 동호회를 다니겠다면서 매일 잦은 외출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곤 가족 모두 시모의 속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항상 등산만 하고 오면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박을 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게 되자 시부의 시선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이유는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울증이 와서 몇 번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말에 지인분들과 몇 번 동네 뒷산을 다니다가 여행 겸 처음으로 모임에 가입해 등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생활에 활력을 얻어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시부는 안심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시모가 동호회 활동하는 걸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에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던 등산 동호회 모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일주일 내내 가정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놀러만 다니는 모습에 결국 시부가 한마디 하게 되었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다니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었는데 시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 하면서 흥분을 하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할 거라고 화를 냈어요. 당신 우울증 고치려고 적당히 운동하라고 했던 건데 하루도 빠짐없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집안일에도 신경 좀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1~2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는 거지. 당신은 내가 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졌으면 좋겠어. 이제야 인생을 즐기게 됐는데 이 좋은 걸 나보고 그만두라고? 아니면 나랑 같이 동호회 활동해 보던가. 어차피 당신은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낼 수도 없잖아. 그냥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엄마 때문에 지금 아빠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집안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너도 엄마가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길 원하는 거야? 등산을 하면 엄마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시간들이 우울증을 없애주는데 등산을 안 나가고 집에서 쉬면 엄마는 우울증에 걸려 쓰러질지도 모른다. 집안일이야. 너희 아빠가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 한평생 내가 해왔으면 이제 당신이 할 때도 됐잖아. 그럼 당신이 나 대신 일하러 나갈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주일 내내 등산 동호회 나가는 건 내가 용납 못해. 집안일에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지. 계획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멋대로 살라고 동호회 가는 거 허락해 준 거 아니야. 할 일 하면서 조절을 하라는 건데 이건 뭐 아예 혼자 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요 엄마. 이번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빠가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밤늦게 집에 들어오잖아요. 오죽했으면 아빠가 라면까지 먼저 준비해놓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하루 안 나간다고 해서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까지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가족 모두가 시모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었어요. 저 또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등산 동호회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왜 그렇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지
온 가족이 목격을 하게 되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매번 가족 모임에 빠져서 시모를 제외하고 외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댁으로 가기 위해 남편이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동안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한 대가 저희 앞에 정차를 하더니 문이 열렸고 많은 등산객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어요. 내리는 사람마다 정상인이 없을 정도로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부는 인상이 일그러지고 있었죠. 시모도 저런 생활을 만족해하며 즐기고 있다는 걸 상상하니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시부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시모는 우울증 핑계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맨날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만취가 돼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너무 안 좋게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앞에 정차한 관광버스가 시모가 타고 있는 버스일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남편 차가 도착해서 저희 가족 모두 올라타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고 온 가족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관광버스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는데 시모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한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죠. 너무 놀란 광경에 온 가족이 몸을 숨긴 채 시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술이 잔뜩 취해선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왜 일주일 중에 금요일만 허락하는 건데? 나는 영숙 씨랑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다고. 내일도 나랑 같이 있을까? 나도 다 스케줄이 있어서 그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승철 씨한테 내 시간을 다 줄 수 없어. 그리고 나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돼. 요즘 집에 있는 노친네가 내 세상아래 얼마나 관여를 많이 하던지 아주 피곤해 죽겠다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 돈줄이 막히면 내 생활에 지장이 생기잖아. 어느 정도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피곤해져.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 영숙 씨,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 나랑 함께 있기로 한 거 아니었어? 지금 생활이 힘들면 이혼을 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다고. 그런 힘든 삶을 살지 말라니까. 미안한데 나는 한 사람에게 구속돼서 살고 싶지 않아. 집에 있는 그 인간도 내 돈줄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가정을 이룬 여자야. 다음 주 금요일에 보자고. 그럼 딱 2시간만 쉬다 가면 안 돼? 이대로 가는 건 너무 아쉽잖아. 아니면 1시간도 괜찮으니까 저기 잠깐 가서 쉬다가 가자. 그렇게 할 거지? 그럼 딱 1시간만 쉬다가 가는 거야. 나도 더는 양보 못해. 요즘 승철 씨 나한테 상당히 집착하는 것 같은데 앞으론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가족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모의 모습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처음 본 남자와 손을 잡고 호텔을 향해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얼굴을 보게 된 가족들은 화가 난 시부의 모습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눈앞에 훤히 보여 일단 시부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침착하게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부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시모와 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려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자를 돌려 세우자마자 주먹을 올려 버렸어요. 시부가 눈앞에 나타나자 시모는 경악을 하면서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시부에게 머리채를 잡혀 호텔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죠. 가족 모두가 흥분한 시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올라온 상태셨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부가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는 순간이었죠. 항상 조용하셨고 묵묵하시던 시부가 분노를 하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시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운동을 하고 싶다길래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만 나를 배신하고 저놈이랑 쿵짝거리고 있었어? 호텔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어? 아니, 내가 당신을 두고 뭘 하겠어.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 잔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승철 씨가 얘기 좀 해봐. 우리 남편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 좀 해달라니까. 원래 그냥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어. 내 말 좀 믿어줘. 에이씨,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터뜨릴게요. 영숙 씨가 저 말고도 만나는 남자들 진짜 많아요. 하루에 한 명씩 일주일마다 남자들 갈아가면서 즐긴다니까요. 남자들한테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날 하루 같이 놀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쪽이 영숙 씨 남편 되니까 충고 하나 해주는데 여자들 겉모습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얼마나 요물인 줄 아세요? 우울증이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건 그냥 핑계지. 동호회 활동 편하게 하고 싶어서 우울증 얘기한 거라고요. 남자들 홀리는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100이면 100 다 넘어올 정도로 나이 못지않은 몸매에 상냥하게 호응까지 더해주는데 등산 동호회 활동하러 나오는 남자들 대부분이 여자들과 하루 즐겁게 놀려고 나오는 거라고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짝을 잃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영숙 씨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같은 남자지만 그쪽은 정말 인생 헛살은 것 같네요. 영숙 씨,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이야?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왔어요. 그쪽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할 건 다 있으니까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만 영숙 씨 저한테 보내주시죠. 너 미쳤어? 네가 뭔데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 하는 건데 그동안 놀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바른 대로 대답하라고. 우리가 뭘 어쨌다는 거야? 시모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당황해하고 있었고 옆에 같이 서 있던 남자는 시모만 있으면 된다고 상간소송을 해도 위자료 다 물어줄 테니 하루빨리 이혼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부는 더 이상 시모를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부 몰래 만나왔던 남자들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시모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모든 행동들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시부의 마음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 없었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시모에게 실망을 한 나머지 한동안 만남도 가지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시부를 위로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드렸죠. 시부는 차라리 속 편하다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살고 싶다며 하시던 일까지 정리하고 혼자서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지만 저도 좋은 결정인 것 같아
시부를 응원했었죠. 시모는 중간중간 저희 부부와 신혼여행을 만나려고 했었지만 저희들 또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한동안 만남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시부모님이 이혼을 한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시모의 바람으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버렸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 서둘러 신우네외 집으로 향했어요. 신우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우는 자기 남편의 뒤로 숨었고 자기 좀 살려달라면서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이미 신우 남편에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들어서 상당히 난처했었습니다. 일단 그 증거물이라는 것 좀 보게 가지고 와봐. 엄마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전부 봤으면서 그동안 아닌 척하고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회사 동료로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저 사람이 지금 오해하는 거라니까? 오빠는 내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라고. 너는 끝까지 발뺌하는 거지? 이미 여기에 증거물이 떡하니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할 거야? 이게 뭔지 다들 아시죠? 저 사람 뱃속에 지금 다른 남자의 자식을 품고 있는 중이라고요. 둘이서 몰래 산부인과에 갔다가 저한테 딱 걸렸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애는 쟤인데 혼자 가기 두려워서 같이 가달라고 했대요.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임신을 했다면 당연히 저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저랑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 동료와 같이 산부인과에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어차피 유전자 검사하면 다 밝혀지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다니까요. 저희 부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잠자리 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거부하길래 저도 더는 손을 내밀지 않았었다고요. 그때부터 각방 생활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술 취해서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저는 일이 바빠서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면 제 실수를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초음파 사진을 보고도 저 사람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어차피 진실은 밝혀진다고요. 남편은 초음파 사진을 들곤 부들부들 떨면서 정신적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유전자 검사하면 다 밝혀지는 거라고 속일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화를 내자 대답을 잘하지 못하던 신우는 결국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신우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편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신우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으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와 시모도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신우 남편은 신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자기 자식까지 전부 빼앗기게 된 신우는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자 먼저 자리를 잡은 시모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한순간에 두 집안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자 저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나 몰래 바람 피우거나 하지 않지?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은 절대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한눈 팔지 말고 당신이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동안 나를 봐와놓고도 몰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살아온 세월들을 봐봐. 나는 우리 엄마나 동생처럼 그런 생각 없는 짓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 애들이나 잘 챙겨줘. 오히려 나 말고 당신이나 바람 피우지 마. 우리 가족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드니까 우리 얘긴 그만하자. 남편의 인생에 바람은 절대로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믿음을 주었고, 저 역시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가정에만 충실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서로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었고, 한동안 시모와 신우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칠 것 같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기 위해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서초동에 신축 빌라가 나와서 입주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회사 생활하기에는 너무 좋은 위치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약간 욕심부려서 계약을 하게 됐었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다닐 중고등학교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싶었고,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가기 위해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적금해놨던 것도 정리하려고 은행을 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될 남편이 어디론가 급히 걸어가더라고요. 꽤 큰 가방을 메고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가길래 평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남편을 뒤따라 가게 되었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일이 급해서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하며 나오면 잠깐 대화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남편을 보는 순간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또다시 어디론가 향했고, 들고 있던 가방을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이 전혀 달랐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옷을 갈아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 최대한 거리를 두며 묵묵히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향하는 목적지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 지하철까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뒤를 따라간 곳은 저희 집과 반대되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차도 있는 사람이 왜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까지 타면서 그 먼 거리를 고생해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다세대 주택단지가 있는 곳에 도착한 남편은 어느 한 집에 도착해 벨을 눌렀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꽤 젊은 여자가 남편을 보자마자 많이 기다렸다면서 달려들어 포옹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저한테는 절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남편이 저에게 모든 걸 철저하게 숨기려고 옷까지 갈아입으면서 모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모습들이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여자를 밀어내면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나 오늘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질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바로 본론부터 얘기할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만남 솔직히 서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나중에 이 사실을 당신 집안 사람이나 우리 집 사람이 알게 된다면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남는 거라고. 나도 그동안 당신을 진지하게 만나오고 있었지만 오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이 집도 서로의 집안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련한 거잖아.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띌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건데 여기도 안전한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집안 지금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렸다고. 나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바람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나까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순 없어. 당신도 사랑하지만 나는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 나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더 나간다면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길조차 없어지는 거라고. 당신도 지금 꾸린 가정을 잃고 싶지는 않잖아. 우리 관계는 불장난 같은 거 당신도 잘 알지?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미 와버린 거야. 차라리 우리 새 출발하자.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억지로 살고 있는 지금의 가정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당신과 살고 싶어. 당연히 이혼하면 그동안 꾸려왔던 가정이 무너지니까 마음은 안 좋겠지.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행복한 인생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달라. 이렇게 된 거 이혼할 테니까 당신도 하루빨리 정리하고 나한테 와줘.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임신이야? 서로의 가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지키기로 했었고 약속까지 했으면서 지금 헤어지자고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지? 한동안 약 안 먹고 있었어. 당신 아이를 낳고 싶어서 끊은 지 꽤 오래됐거든. 나중에 검사해보면 알 거 아냐. 내 뱃속에 있는 아이 100% 당신 아이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나한테 절대 바람 같은 거 피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럴 일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달라고 했었잖아. 당신이 어떻게 여길 알고 온 거야? 아,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내가 예전부터 알고 지낸 동생이야. 사정이 어렵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오늘 돈을 좀 가지고 왔거든. 자, 여기 네가 말한 500만 원. 나도 가진 게 이것뿐이라 더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알아보든지 해. 지금 나한테 이깟 500만 원 가지고 떨어지라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세월이 5년인데 500만 원으로 끝내자고? 어차피 잘 됐네. 내 입도 근질거렸는데 우리 관계 다 말해줘야 되겠어. 이 사람이랑 5년간 만나왔었고 지금 저 임신했어요. 그쪽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 이 사람 놔주세요. 상간녀가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남편과 이혼해달라고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손을 올렸어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말리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서길래 남편의 뺨에도 수차례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저를 속이고 5년 동안 철저하게 상간녀와 만남을 가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후들거리고 있었죠. 시모와 신우보다 더한 사람이 남편이었고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뒤쫓아왔지만 어떠한 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앞만 보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앞에 고시원이 보이길래 한동안 머릿속이 정리될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라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끝나게 될 줄 알라면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고시원 앞에 서서 더는 저를 따라오지 않았고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저는 계약한 집을 해지하려고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는데 계약한 집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 사정을 얘기하면서 포기하겠다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이 열리더니 시모와 신우가 고개를 내밀며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감수하면서 계약 해지를 위해 서명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와 신우가 제 옆에 앉더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곧 신축 빌라에 입주하는 줄 알곤 입주 날짜까지 정하면서 저를 보며 가족끼리 복잡거리면 좋은 거 아니냐고 같이 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고 있는 시모와 신우를 보자마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고시원의 주소를 적어줬어요. 시모는 제가 적어준 주소를 보면서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 옆에 있던 물잔을 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습니다. 당황한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제 멱살을 잡으면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모습에 한심한 표정으로 남편이 시모를 닮아 바람 피워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바람 피워 이혼당한 너희들끼리 부대끼며 살라고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제가 적어준 고시원의 주소를 들고 신우와 급하게 뛰쳐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모와 신우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저희 부부만큼은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좋게 풀어가자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어떠한 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이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법적 처벌을 진행했어요.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속아오면서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었고 아이들 또한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두터웠었는데 뒤에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생활을 해왔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상당히 컸었죠. 저는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지금은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산이 됐고 전 남편이 만나주지 않으려 하자 해선 안 될 행동까지 저질러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까지 왔다는데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게 집안의 내력인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 별꼴을 다 겪게 되네요. 전 남편은 아이들을 핑계로 저와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려는 중이지만 이미 떠나간 마음 붙잡을 수는 없죠. 앞으로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 가정에만 집중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